반갑습니다. 보험대테크의 박정주입니다. 저희들이 흔히 살면서 그 시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학창시절에 수업시간 전에 해야 하는 숙제가 있죠. 또는 조금 멀리 본다면 노후를 위한 계획까지도 말이죠. 이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되면 크게 후회하게 되는 일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보험에 가입해두지 않은 것인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지만 암 같은 큰 병마저 직접 겪어본 후에 대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암보험에 미리 가입해두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 특히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에게 더욱더 필수적인 것, 이 갑상선암 5천만 원을 주는 여성 전용 암보험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20대, 또 30대, 40대 여성분들에게 발생하는 암 중에서 제일 발병률이 높은 암은 1위는 유방암이고 2위가 바로 방금 소개해드린 이 갑상선암입니다. 이 갑상선암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치료가 이전보다 많이 쉬워지고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도 많아지면서 과거에 비해서 이 보상 청구가 급격하게 늘어난 대표적인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서 보험사들은 일반암에 속해 있던 이 갑상선암을 유사암 또는 소외감으로 분류를 해서 일반암 진단금의 10% 내지 20% 정도만 보장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3년부터 2011년도 사이에 우리나라 갑상선암 진단 비율은 약 15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갑상선암 환자는 급증했지만 사망률은 변화가 거의 없었고 이 5년 동안 상대 생존율은 오히려 100%가 넘어가 버리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과다한 갑상선암 초음파 검진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암 초음파 검진 과잉 진료의 이야기가 불거지고 난 뒤부터 점차 발생률이 줄어들면서 2016년에 유방암을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잠시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때는 2007년도 갑상선암이 일반암으로 포함이 된 자료인데요. 최근 리모델링을 도와드렸던 분의 증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약 시기는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2007년도로 지금으로부터 꽤나 오래된 약 13년 전입니다. 이 세부 내용을 보니까 일반암이 약 2천만 원이고 상피내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이 하위 목록으로 따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 하위 목록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일반암으로 포함해 준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현재는 어떠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리암, 즉 상피내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그리고 이 갑상선암까지도 따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나머지가 일반암이 되겠죠? 과거에 이르러 현재까지 보았을 때 왜 차이가 나타나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보험회사들의 손해율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이 네 가지 녀석들을 유사암이라고 칭하고 발생 확률이 높고 치료 비용은 대체로 적은 편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지금처럼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의학의 발전과 동시에 건강검진도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발견이 대체로 많아졌고 생존율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 녀석들을 일반암으로 포함시켜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 손해율로 인해서 회사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되겠죠. 저희가 보험을 가입할 때 흔히 일반 보험들보다 조건이 좋은 어린이 보험이 현재 유사암이 최대 2천만 원까지 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이 S사의 여성 전용 암보험은 최대 약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여성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걸리는 1순위가 바로 갑상선암이기 때문에 이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설계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험의 주계약은 최대 약 5천만 원까지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제자리암과 경계성 종양은 약 10%만 지급합니다. 즉 진단 시에는 500만 원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겠죠. 큰 틀로 보았을 때는 15년과 30년으로 설정할 수 있는 갱신령만 존재를 하는데요. 젊은 층의 경우에는 비갱신령이 대체로 유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선택지가 좀 좁은 것이 좀 아쉬운데요. 반대로 이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남성과 여성의 각 위험 시기에 이 암을 집중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의 한 가지는 유사암을 보장받을 때 가장 먼저 체크해 볼 것이 뭘까요? 약관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그램의 맨 위에가 바로 정상적인 갑상선암을 진단받았을 때 나오는 특약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소외감을 가입하게 되면 해당 특약을 가입했을 때 누적 초과로 가입이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력으로 갑상선암에 걸리신 분들이 있다면 이것만 저렴하게 가입해서 보완하기에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진단비 약관 내용을 캡처한 사진인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과는 조금 다르죠. 이번에는 문구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또한 이 그림을 보면 갑상선암 초기 제외 진단비는 유두암 또는 여포암에 해당하면 안 됩니다. 이 종양의 크기도 2cm 이상이 되어야 하고 림프절전에 원격 전이가 없어야만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갑상선암의 약 95%는 유두암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받기가 좀 쉬워 보이신가요? 여러분들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아무렇게나 하게 되면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엄연히 금융상품이고 매우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1, 2년 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시고 많이 알고 가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암 발병은 55세를 기준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나뉩니다. 55세 이전에는 여성들이,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남성의 발병 확률이 많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갱신은 주기가 되면 비율 변동이 생긴다는 단점이 있지만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최대까지 설정할 수 있는 기간이 약 30년으로 실속 있게 보장받는 것이 오늘 이 보험의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올페이 급여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특약 중에 하나인데요. 보장 기간 중에 진단이 확정됐을 때 앞으로 내가 남은 기간 동안 내야 할 납입보험료를 다시 돌려주는 특약입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확실하게 대비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비용 대비 같이 가져갈 만한 녀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갑상선암은 우리나라 여성에게 많이 흔한 암입니다. 갑상선암의 발생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방사선, 유전력, 호르몬 등이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끝으로 이 인수지침이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꽤 많은 병들이 예외로 분류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고지혈증이라든지 통풍, 갑상선 기능 이상을 비롯한 정신질환이라든지 천식, 기흉 이런 것들을 알았던 분들도 현재의 상태를 참고하여서 인수심사가 가능하니까요.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상품은 매일경제에서 상품대상 특별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소외감까지 일반암과 동일하게 보장된다는 특징이 보험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입소문을 타서 7개월 만에 약 8만 명에 가까운 가입자를 유치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장점으로 여러분들 느껴지신다면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제안서를 제가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